예,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드디어 오늘로 레이스가 끝이 났네요.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. 자, 오늘까지의 전당대회 레이스 이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잘 지냈습니다. 자, 오늘 킨텍스 현장에도 다녀오신 거죠? 네, 지금 거기 킨텍스 예, 그 전당대회장 그 다는 못 보고 예. 나올 때쯤 여기 또 CBS 늦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구나.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방송 출연도 저한테는 CBS 한판 승부가 더 중요합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예. 그때 막 발표할 때였습니다. 아하. 현장 느끼신 열기는 어땠습니까? 열기는 우선 한동훈 후보 쪽이 예. 좀 압도적으로 아하. 그 분위기를 많이 끌고 가고 있고 예. 다른 후보들도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예. 딱 현장에 그런 새 예. 뭐 이런 피부로 느껴지는 목소리 기세. 한동훈 후보가 제가 그저께 제가 대전 그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이시잖아요. 맡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도 이제 당직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한 사람 빼놓고는 예. 다 한동훈 후보가 1차 통과할 것이다. 결전 난다. 2차까지 안 간다. 2차까지 간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. 아하. 가도 물론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. 뭐 이런 얘기고. 그리고 왜 근거가 뭐냐? 라고 이제 그 어디서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냐, 뭐 객관적인 느낌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직접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. 예. 그 당사의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그 압도적이었답니다. 그걸 보고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결선 없이 과반 이상을 얻을 것이다. 딱 맞네요. 예. 62.8%의 예. 수치인데 사실은 그 대통령과 이제 갈등이 좀 있다. 예. 각을 세웠다라는 부분. 그리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점수를 많이 잃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레 있었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. 아마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 예.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 예. 또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매우 그 패배감에 아주 진하게 잠겨 있고 예.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가려면 극복하려면 우선 누가 적임자냐.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. 한동훈 후보가 단연코 이렇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예. 저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높은 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쪽 민주당도 막 90몇 프로 나오잖아요. 조국 신당은 뭐 99.9%. 제가 볼 때는 0.1% 들어간 사람은 아주 불순한 역모를 꾀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인데 우리도 너무 좀 지지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한 50몇 %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한테 조금 가야 서로 기량작용도 하고 주류와 비주류의 뭐 그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여러 논란도 많았잖아요. 선거 과정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몇 %를 62%죠. 나온 거는 62.8.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지난 직전 전당대회보다 전체적인 당원들의 투표율 자체는 한 7.15% 정도 떨어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떨어진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? 제가 볼 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상대 후보가 가능성이 있으면 또는 막 열기가 좀 그 될 후보한테 막 우르르 표가 갈 텐데 가만 보니까 느낌상 아니다. 이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. 결과는 어차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닌가. 그 원희룡, 나경원 후보한테 가야 될 표들이 투표를 안 한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
자,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또 열심히 했고, 물론 윤상현 후보도 열심히 했는데, 이제 향후 정치 행보, 나머지 세 명의 후보의 이제 향후 정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. 사실은 전당대회까지 누가 뭐 1등, 2등, 3등, 4등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. 그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이 당내 어쨌든 갈등과 내분 뭐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통합된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? 예. 특히 국민의힘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그렇죠. 국민의힘의 저 중심이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예. 그래서 한동훈 후보한테 지금 놓여 있는 제1의 최우선적 과제는 그 나경원, 그 원희룡, 또 윤상현 이 후보들의 지지자들을 잘 이렇게 포용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잘 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나경원 후보와 잘 풀 수 있을까요?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씀하세요라고 개인 자격이라고요? 하면서 엄청 그 토론회 때 뭐 굉장히 격렬한 예. 반응이 나왔잖아요. 정치를 하다 보면 예. 이렇게 보기에 원수 같고 그냥 당장 잡아먹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예.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화만 낸다고 또 미워한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. 예. 자신의 정치적 어떤 진운을 위해서는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악수를 하고 아하. 또 잘 지내다 보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눈 녹듯 녹을 수 봄볕에 있어요. 예, 또 사그라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. 또 정치하는 분들 아니겠어요? 예. 예, 그러니까 미래 권력. 예, 예.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예. 또 경쟁을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라든지 한동훈 당대표와 관계를 새롭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안 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한동훈 후보한테 놓여 있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. 뭐 한동훈 후보가 좀 폭넓은 정치를 이제 하셔야겠네요. 당대표가 그렇죠. 됐으니까.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주 스무스하게. 예. 말이 스무스한데 그 스무스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 거 아니에요? 좀 어렵긴 한데. 예. 스무스하게 막상 지금 전화 했을까요? 우리 한동훈 당대표가? 해야죠. 해야죠. 누가요? 한동훈 후보가요? 예, 대통령이. 예, 한동훈 후보가 하든 대통령이 하든. 예.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전화하실 것 같아요? 저는 두 분 다 만나 보셨잖아요. 대통령이 축하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죠. 아하. 축하한다. 아까도 전당대장에서 예. 그 대통령이 축사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또 밥도 내시고 뭐 이렇게 뭐 마음이 들든 안 들든. 근데 뭐 정치가 그런 거니까요. 그리고 예. 개인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예. 삼국지를 제가 요새 좀 보거든요. 삼국지 다시 읽기 시작하셨구나. 예, 근데 조조가 한 말이 있어요. 조조가 분노는 예. 지혜를 가둬버린다. 저는 맞다. 이 화, 미움 이런 게 있다 보면 딱 어떤 창의력이나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 조조가 한 말, 분노는 지혜를 가둬버린다. 예. 그렇군요. 지혜를 마음껏 이렇게 날뛰도록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을 차분하게.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해야 된다. 더 반응해야 된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거는 뭐 지당한 말이죠. 지당한 말인데 네. 이게 이제 이 국민의 눈높이 무엇을 의미했을까?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했다. 이 말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검찰청사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이제 수사받았던 그 부분 이원석 검찰총장도 경로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상의 관리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또 한동훈 당대표가 지적한 것이 아니냐. 벌써부터 지적을 했어야죠. 지적을 물론 했어야죠. 그 지적이 이제 오늘 꼭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예.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기 왜 김건희 씨라고 하면 안 되나요? 아니요, 말씀해 주세요. 계속해서. 예. 여사란 말이 너무 낯설어서요. 그렇군요. 저는 그래서 막 여사람을 안 씁니다. 예. 근데 어쨌든
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왜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음. 우선 첫째 불공정하다. 음.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음.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예. 이런 의혹 덩어리를 오히려 키우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 그거를 해소를 하려면 음. 공정한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똑같은 것을 했어야죠. 예. 검찰이 일반 시민 를 조사할 때 했던 그런 똑같은 수사를 잣대와. 했어야 되는데 예. 그러면은 일반 청사에서 검찰청사에서 했어야 되고 비공개 공개 안 하고 비공개할 수 있죠. 예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본인 당사자가 이거를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한다. 이러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이 될 거라고 봐요. 예. 근데 제3의 장소 굳이 제3의 장소라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? 근데 괜히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까지는 1년 넘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거에 없애려면 예. 아니다. 더 엄정하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거든요. 사실 공개적으로 해도 되죠. 조금만 참아야죠. 감내하고.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그런 것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. 오히려 지금 그 수사팀이나 또는 김건희 씨 쪽에서 요구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짓누르는 부담을 더는 데는 도움이 안 됐어요. 아하. 오히려 더 키운 거 아닌가? 이왕 수사 받을 거 대면 조사 협조할 거였으면 그렇죠. 검찰청사 가서 공개적으로 오히려 공개를 해서 예.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이 더 법 감정이 누그러졌을 텐데. 그렇죠.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아우 좀 너무 좀 심한가? 지금 현 대통령 부인인데 너무 막 망신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.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지난 어제죠, 그죠? 이제 출근을 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용산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아니 이분 검찰총장이 벌써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단 아니 말이죠. 자기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면 할 일이죠.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.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하고 고쳐야 될 생각이에요. 아, 아니 도대체 국민의 생각이 어디가 있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럼 김건희 씨는 그냥 조사받기 위해서 조사받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쨌든 국정 리더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예,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벗어나고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러면 그게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죠. 현직 대통령의 부인께서 예. 직접 검찰에 수사를 받는 것이 모욕감이나 뭐 심적인 부담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예,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만약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라고 한다면 예. 강력히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해야죠. 빨리 근데 풀어야 되니까. 이제 김건희 여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사받는 게 공개될 경우에 조사 안 받을 거다 하면서 또 공개되거나 혹은 이게 조사받는 게 좀 미리 많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 입장이었던 아니, 것 어차피 같아요. 다 알잖아요. 예. 다 아는데 예, 그거 뭐 이제 전에 알려지든 후에 알려지든 어차피 고인이고 예, 굉장히 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시민이면 부담하지 않아야 될 것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걸 각오해야죠. 예, 그건 대통령 가족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을 취재한 서정호 변호사 얘기는 그래도 이게 어차피 큰 혐의가 없는 사건인데 조사받으러 함께 검찰 조사 대면 조사 했던 것 자체는 평가를 왜 전혀 안 해주냐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.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. 이왕 할 거 어허. 그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. 오히려 더 큰 걸 요구를 하죠. 뭐요? 큰 거 뭐예요? 특검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그 파고를 넘기 위해서 특검하는 것보다는 정식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사가 됐기 때문에 예, 그거에 대해서 이 피의자 신문은 거부해도 돼요. 그럼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? 피의자 소환해서 안 온다. 또는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다. 예, 그럼 2차 피의자 신문을 소환하죠. 요구를 하고 예, 그때도
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하는 걸 거부하면 검찰은 수사기관은 어떻게 합니까?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합니다. 예. 그게 그렇게 해서 영장에 대한 심판을 받아봐요. 음.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피해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 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처음 초동 단계에서 했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. 비공개로 되고 예. 수월하게. 그리고 설명을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인데 이건 비공개로 했다.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갈 텐데 예. 지금 너무 질질 끌어왔잖아요. 예. 검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예. 안 하고 무슨 이유 설명도 없이 끌고 왔거든요. 음. 그러면 모락모락 그 의심만 세워준 거기 때문에 음. 당장 그것이 불편하고 하더라도 이걸 풀려면 달리 방법이 저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.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. 근데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아버지 잘못했어요. 저 때려주세요. 그럼 아버지가 진짜 때릴까요? 때려도 한 대 정도 때리시고 마시죠. 예. 그러면 됐죠.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지. 그냥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얄밉게 보이고 의심을 사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. 더 높죠. 뻔하죠. 저 민주당의 기본 패턴은 안 해도 설사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고 뭐 이래도 못 믿겠다고 할 판에 할 판인데 비공개 제3의 장소에 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현직 검찰총장이 또 이건 문제 있다고 또 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거기는 민주당은 아주 막 그냥 환호를 하겠죠. 아하. 뻔하죠. 저기 한 사람들 놀부 신부보다 더한 사람들 그 신보가 어디 가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겐 특검 공세에 호재를 준 상황이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걸 풀려면 선제적으로 보다 더 세고 강하고 해야 예.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그러면 검찰청사 한 번 더 간다? 글쎄 그건 제가 지금 그게 난지 어떤지는 좀 숙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예.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자, 한동훈 신임 당대표 얘기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용산과의 관계 잘 풀어가야 된다. 스무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이제 실제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장기 레이스에 임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?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뭐 일각에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. 혹은 이준석 당대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하면 용산과 갈등이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을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런 발언을 보면 용산에서는 역시 한동훈 대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친윤 그룹에서 또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분들이고 예.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면 어떤 게 대통령을 위하는지를 알아야죠.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62%라는 압도적인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지지로 민심 됐기 때문에 그 실존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건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 분이 오늘 대통령이 그랬어요. 동일체라고. 운명 공동체. 공동체. 예. 진짜 운명체입니다.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온전할 것 같지만 자기도 마찬가지로 침몰할 건 뻔해요. 예.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해서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맞춤형 그런 그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.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른이시잖아요. 예. 또 국민의힘의 최고의 또 어른이시고 1호 당원이라고 그러셨어요. 예. 그럼 1호 당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도량을 보여줘야죠.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감정으로 보면 뭐 풀릴까? 또 두 사람 성격으로 볼 때 될까? 이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그거는 이제 그 악마의 주문을 외는 거고 잘 안 되길 바라겠죠. 안 되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예. 근데 잘 돼야죠. 나라를 위해서나.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막 요동을 치고 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? 국민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당정 관계가 안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지난 전당대회 토론회 과정에서 보면
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댓글팀 운영 의혹, 그러니까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 운영했던 것이 아니냐.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이제 의원이 이제 전 의원 시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. 그 부분, 그 몇 가지 이슈가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의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를테면 당 윤리 회부라든지, 그래서 어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전철 유사하게 또 밟을 수 있는 끌어내리려는 근데 움직임으로 그게 비화될 수 있겠느냐. 뭐 실체가 드러나고 어느 정도 뭐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음. 돼야 음흠. 그게 가능할 거고요. 그거는 예. 그냥 의혹 제기 아하. 아니겠습니까? 예. 뭐 댓글팀 제가 볼 때는 현직 법무장관이 어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댓글팀을 구성하고 가동했다. 이거는 좀 그건 넌센스.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. 예. 여론 수집팀은 있을 수 있겠죠. 예. 그건 뭐 여론 수집하는 거야 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. 예. 또 그 공소 취소 부분도 두 분의 그 한동훈 후보나 나경원 나경원 후보. 후보 얘기 들어보면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저기 나경원 후보는 그 말 맞다나 아니 그 지난번 저 패스트트랙 때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로서 됐던 사람들이 정치적 정쟁에서 이 파생물인데 이거를 그냥 곧바로 몇십 명을 저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냐. 또 그 법도 너무 과하다. 뭐 이런 논리로 했던 것이고 예. 또 의사진행을 반행하였다기보다는 예. 뭐 이슈 화이팅하기 위해서 어허.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저기 저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부탁을 했으니까 어허. 부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취지니까 예. 그게 뭐 개인적인 청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.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 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야겠네요. 의원님 말씀드리면 뭐 용산과의 관계도 더 나빠질 이유도 없고, 또 의원님 말씀드리니 후보들 간의 관계 못 풀 이유도 전혀 없네요. 못 풀 이유가 아니라 풀어야죠. 풀어야 된다. 예, 당위다. 싫어도 풀어야죠. 아하.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2년 전에 대통령 취임할 예. 때 예. 그 협업은 협치는 필수라고 그랬어요. 선택이 아니라. 사실은 좀 더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끌고 나갔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돼요.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. 예. 예,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지금 대표도 당대표도 그렇고 뭐 누구도 마찬가지로 잠시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.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? 약자입니다. 약자. 예,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. 예. 자,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예상된 독주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, 이제 그 김두관 후보의 그 SNS 발언, 그러니까 집단 쓰레기는 정권 못 잡는다, 이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. 근데 이제 메시지 팀이 실수했다라고 다 해명하고 관련 팀장도 해임했다,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. 민주당 전당내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어쨌든 예. 99.9 예. 그건 조국 신당의 경우 조국혁신당. 예.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91. 1%. 예,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지극히 위험한 그 득표이죠. 이거는 참 뭐랄까 소름을 끼치다고 그러면 남의 당에 대해서 좀 재뿌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한테 자승자박으로 올 것이다. 적당한 견제 세력이 있고 적당한 기량작용이 작용돼야 되는데 91%면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다 그냥 이재명 쪽이라는 사는 거예요. 10명 중에 물론 9명. 예, 예. 9명 아니죠. 예. 9명이 91이니까. 넘잖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한 사람을 뭐 어떻게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설사 9명은 이재명이고 1명은 딴 생각 갖고 있다 해도 예. 그 1명은 딴 생각을 말 못할 겁니다. 눌려버리죠. 예. 예, 별로 좋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. 음.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꼴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. 이미 이재명 당이 됐고 예. 개딸당이 됐고 그것이 쭉 투영되고 연장돼 오는 것이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.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예.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해서 7대 3, 8대 2 정도로 누르고 싶어도 예. 본인도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. 아마 이 상황은 자승자박 본인들에게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십시오. 그런데 그 김두관 후보가 집단 쓰레기다. 예.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알았어요?
여기서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죠.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